안녕하세요. 언론의 뉴스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집값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니 어떤 네티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값이 내린다는 표현을 잘못했다. 버블이 크게 불어나 있고 그 버블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게 2억짜리 집이 8억, 10억 되고 5억짜리 집이 20억, 20억이 됐던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 20억 하던 게 16억으로 내려갔다고 17억이 됐다고 3억 떨어졌다고 되게 많이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집값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한때 2억 5천 하던 2억 하던 아파트, 저기 노원구의 모 아파트 8억 됐다가 7억으로 1억 떨어졌다고 되게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아직도 집값이 되게 높은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지? 어차피 원래 8억 하던 그것도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었지 않나? 가짜 아니었냐? 온 사방에 대한민국 천지의 유튜버나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집값 폭등한다고 쌩 난리쳐가지고 만든 허위 가격이고 조작이고 가짜 아니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이 무슨 가격이냐? 사기 조작, 헛짓거리하는 엉터리 가격 아니냐?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 맞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 아니냐? 왜? 거기에 각종 비리와 사기와 조작이 섞여 있는데 그걸 손대는 순간 자기하고 결탁돼 있는 자기가 스폰 받고 돈 받아 처먹고 나쁜 짓거리하고 정관제어하고 자기 돈 벌어야 되는 그 수단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고치지 않은 거 아니냐? 내버려 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앞으로 한참은 집값은 더 조정이 돼야 되고 집이 거주하는 공간인 거지 투기 세력들의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정책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거죠. 아니 방치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교란 부동산 시장 교란이 너무 심해서 그 뭡니까 그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 조작, 거품, 온갖 폐악질들이 이건 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 무수히 많은 깨어있는 제대로 된 관료, 제대로 된 공무원,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투기 세력들을 벌 줘야 되고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부동산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시세차익을 얻고 너무 그러려고 했던 거죠. 뭐 폭락이다, 폭등이다, 뭐 벼락거지다, 뭐 전세거지, 월세거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너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비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있었던 가장 최악의 폐악실이었던 거죠. 정부가 양도세 중과하고 유예기간 줄고 팔 사람 팔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뭐 테러도 마련해 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매수 심리가 또 다시 상승하고 있다 뭐 실거래가가 오른다 이러면서 호가 조작해 가지고 하는 이들이 지금도 아직 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안 잡을 생각인 거죠. 잡을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집을 사줄 사람이 있냐? 없죠.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채권들이 투기하고 집값 계속 끌어올리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라는 108석 만들어줬더니 제대로 된 법 제정시켜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라고 했건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온갖 폐악질 부작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경제 성장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맞죠.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경기권에 2-3억 하던 아파트 5억, 6억 2배 이상 오르고, 서울 외곽에 7억, 8억 만들고, 서울 중심가에 10억, 15억, 20억 만들었던 게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만화를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사람이 집을 살려고 돈을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5천만 원으로 집을 사기 돈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을 모았어요. 8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5천만 원일 때 봤던 집은 3억이었어요. 근데 5천만 원 들이고 2억 5천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내가 3천을 더 모은 거죠. 근데 8천만 원이 됐는데 3억이던 집이 3억 5천이 된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았는데 집값은 5천이 오르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악착같이 해서 3천만 원을 또 모았어요. 이제는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 1천만 원이 된 거죠. 근데 봤더니 내가 봤던 처음 3억이었던 집이 3억에서 3억 5천이 됐고, 그 다음에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비정상인데, 그래 정부가 부동산도 잡는다고 했고, 그래 집값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기다려보자.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4천만 원을 더 모았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리고 봤더니 4억 5천이었던 집이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자.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돈을 모았어요. 2억을 모았는데 봤더니 집값이 12억이 돼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대출을 끌어당깁니다. 속된 말로 하는 영끌. 영끌 해가지고 11억에 집을 삽니다. 2억 자기 돈, 9억 대출. 샀어요, 11억에. 그러고 봤더니 좀 지났더니 갑자기 집값이 내린다 어쩐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안 팔려요. 내가 11억에 주고 샀기 때문에 9억에 낼 수도 없고 8억에 낼 수도 없는데, 주변의 시세는 벌써 10억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9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걱정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 안고 쓰러졌죠. 그냥 뛰어내린 거죠. 만화입니다, 만화. 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집값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되게 황당하면서도 되게 충격적인 만화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대출을 사고 대출을 또 안 나올 뿐더러 억지로 대출을 낸다 해도 사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 아까 제가 만화에 예시 든 그 사람처럼 빚내서 집 사게 만들었죠. 그리고 궁지로 몰아넣고 지금 이제 집값 내려간다고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되게 영끌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거죠. 충격인 거죠. 누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그렇게 나중에 돼서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산 사람이 분명히 문제죠. 왜? 자기가 그걸 다 뒤집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주변 여건, 정부 관료들, 그리고 업계에 있는 조작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냐라는 거죠.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책임집니까? 마지막에 도장 찍은 그 사람만 책임지는 거죠. 그 사람이 뛰어내리고 지하철에 뛰어들고 별짓거리 다 해도 그냥 그 사람만 잘못한 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거죠. 하락론이니 상승론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거에 꼭 필요한 집을 정말 싸게 사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무리하면
언제든지 그 무리한 것들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